번째로는 바이오와 관련된 얘기를 먼저 나눠볼까 합니다. 꿈의 비만약이라고 불리는 위고비가 이제 오는 15일부터 정식으로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바이오주들이 계속해서 기대감을 안고 가고 있는 상황이었죠. 이와 관련해서도 멘토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출시가 이제 점점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확하게 어떤 쪽으로 좀 포커스를 맞춰야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포커스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바이오가 일단 굉장히 전문적인 분야고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우리는 그것만 생각을 하면 돼요. 얘들이 돌아가면서 이제 섹터별 순환매라고 하죠. 어떨 때는 치매가 갑자기 급부상을 하고 네. 어쩔 때는 이제 비만약이 이제 급부상을 하는데 지금 위고비가 나오기가 이제 날짜가 정해졌고 가격대도 이제 오픈이 됐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 위고비가 나오면서 어떤 영향을 미칠까를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요. 1차적으로요. 그리고 일단 크게 말씀을 드리자면 바이오 섹터 중에 종목들 중에서 재료가 많은 게 가장 좋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종목이 치매도 개발을 하고 뭐 예를 들어 뭐 무슨 진단 기기도 이제 개발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재료 많은 게 좋은데 일단 이 위고비에 대해서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비만 치료제 시장이 굉장히 커요. 시장 규모가 이제 1,780억 원 정도 되는 규모거든요. 이게 작년만입니다. 작년만이고 웬만한 여성분들은 이제 비만약에 대한 사실 이제 관심도가 이제 좀 높죠. 저는 아직 먹어보진 않았습니다만 일단은 어쨌든 비만 치료제 시장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어요. 지난해만. 그러면 앞으로 사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죠. 비만약이 지금 굉장히 부작용이 많은데 요거를 조금 상쇄시키는 좋은 약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 때문에 지금 이제 시장이 더 커질 규모가 더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위고비가 지금 올 1분기에만 매출이 1조가 넘었습니다. 거의 2조에 가까운 1조 8천억의 매출을 찍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서 가장 점유율이 높은 건 삭센다라는 이제 비만 치료제인데 이 같은 회사에서 출시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삭센다가 지금 점유율이 37.5%거든요. 근데 얘보다 삭센다의 이제 안 좋은 점을 보완한 위고비가 출시를 하게 되면 이 점유율을 앞서기는 당연하겠죠. 거기다가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덴마크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제 좋은 이제 이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그 덴마크 회사잖아. 우리 회사가 우리나라 뭐 바이오가 이렇게 돈을 많이 벌까라는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실 텐데 문제는 그겁니다. 위고비에 그 이제 경쟁자가 있어요. 어떤 거죠? 미국의 이제 네. 비만 치료제로 이제 마운자로라는 말인데 원래 이 마운자로가 당뇨 치료제였습니다. 그래서 당뇨 치료제인데 부작용이 체중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 때문에 얘가 이제 비만 치료제로 바뀌었어요. 부작용이 상당히 좀 당기는 부작용이네요. 그래서 이 이제 부작용만 이제 좀 다시 살려서 비만 네. 치료제로 다시 이제 이게 이름이 젯바운드인가 약간 이름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를 나오고 있는데 위고비가 나오면서 미국은 어떻게 했어요? 마음이 급하지. 그렇죠. 이거 덴마크가 다 점유율 다 뺏어가는 거 아니야? 미국이 그래서 이제 좀 앞당겨서 출시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좀 이제 대다수입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도 같이 이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된다면 한 번 더 이제 상승 동력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국내에 비만 치료제 이제 관련주로도 이제 영향을 받겠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러 개가 같이 섹터별 순환매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위고비가 2주 뒤에 나오고 그 다음에 마운자로가 언제 나올 것인가. 그러면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모멘텀이 있다. 요것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어찌됐든 지금 위고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있죠. 위고비 말고 또 말씀해 주실 거 있으세요? 네, 그렇죠. 이 바이오 안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재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사실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도 황제주 자리를 계속 올라갔다 내려왔다를 반복하고 있는데 생물보안법에 대한 뭐 본회의 통과가 유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럼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앞으로도 계속 갈 거라고 봐야 되는 걸까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일단은 대장이죠. 네, 그렇죠. 네, 대장이 가면 이군들도 따라가겠죠. 그렇죠. 따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 내년에 코스피 2위를 이제 달성한다는 전망이 이제 나왔다는 것 자체가 기대감이 이제 형성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에 대한 근거가 그거예요. 그 옛날에 그 2년 전에 우리
IRA, 네. 인플레이션 감축법, 네. 그게 통과한 후에 2차 전지가 엄청 얼마나 갔죠. 시장을 그냥 주도했죠. 네. 그게 2년이나 걸렸어요. 거기다가 이제 반도체랑 그 과학법 통과 후에 반도체가 시장을 주도한 게 또 2년 정도 그렇게 이제 지배를 했기 때문에 이 생물보안법도 아직 하원밖에 통과를 하지 않았는데도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강세죠. 이게 통과가 된다면 최소 한 2년 정도는 좀 시장을 주도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일단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삼바가 지금 시총 2위에 올라갈 수 있다는 근거 자체가 일단 헬스케어 그 섹터가 전반적으로 좀 상승 동력이 굉장히 크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코스피 시가총액 3위에서 5위 그 종목들이 2차 전지, 헬스케어, 자동차거든요. 근데 지금 자동차랑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향 전망이 굉장히 많죠. 왜냐면 이제 소비가 조금 이제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부진한 이제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2차 전지랑 헬스케어, 2차 전지는 이미 시장을 주도했던 이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그 다음은 헬스케어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이 8월 이후에 지금 주식시장이 좀 조정이 이뤄지고 있죠. 이제 그때 조정이 이뤄지면서 이제 주도 업종이 바이오로 좀 옮겨갔어요. 이제 최근에 이 헬스케어 시총 비중이 지금 한 11.5%로 상승을 했는데 이게 지금 16년 이후에 2포인트나 벌써 높아졌습니다. 이미 2포인트나 높아졌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은 2023년 작년만 해도 우리가 실적 개선이 굉장히 큰 상승 동력이었어요. 사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돈을 잘 버는 일단 실적이 굉장히 잘 나올 것 같은데 라는 게 시장을 좀 주도할 수 있는 기대감을 형성을 시켜주죠. 지금 그런 거에서 지금 주식시장이 좀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좀 더 저평가됐던 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없던 종목들이 지금 좀 조명을 받고 있거든요. 오히려 이제 좀 흐름이 바뀌는 분기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이러한 이유가 이제 9월 코스피 아니면 이제 하반기에 이제 헬스케어가 좀 이제 아웃퍼폼을 했던 이유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바이오가 요즘 시장 안에서는 하반기에 주도 섹터로 자리매김을 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말 여러 가지 재료가 작용을 하고 있죠. 비만 치료제 테마 안에서도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고요. 또 미국에서 생물보안법 이슈가 불거질 때마다 계속해서 또 관련주들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반적으로 오름세를 보이는 상황이라면 그 안에서 내가 조금이라도 더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고민이 많아지실 것 같은데요. 멘토님 보통 이 사람 심리가 내 거가 5% 오르더라도 다른 종목이 10%, 20% 오르면 또 배가 아프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이 안에서 그럼 우리가 조금 상대적으로 더 챙겨올 수 있는 종목은 뭐가 있을까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관심 종목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유, 제가 요즘에 제약바이오를 보면서 몰빵 막 약간 이런 좀 위험한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 정도로 지금 바이오가 좋거든요. 네. 이제부터 좀 이제 재미없는 얘기는 이제 끝났고 이제 우리 종목 얘기할 거니까 이제 펜하고 딱 노트 드시고 이제 받아 적으시기 바랍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을 제가 공개를 할게요. 랩지노믹스거든요. 지금 랩지노믹스가 이미 월요일에 굉장히 큰 급등세를 보였어요. 지금 오늘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세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빨간 선 위에 주가가 존재하죠. 요 빨간 선이 이제 요거 볼린저 밴드 상한선인데 여기를 뚫고 지금 지지를 받고 올라가고 있다. 굉장히 강세라는 겁니다. 지금 랩지노믹스가 시총 2천억짜리 종목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유전체 분단 진단 이제 기업인데 분자 진단 기업인데 지금 이렇게 강세를 보이는 게 두 가지 타이틀을 받았습니다. 국내 최초, 유일. 요렇게 받았어요. 이게 뭐냐? 지금 미국에 클리어랩을 4개를 확보를 하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에 IMD를 지금 인수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요걸 인수하게 되면은 이 클리어랩이라는 것 자체가 진단 수탁 기관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작은 자회사 4개를 가질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요것 때문에
결국엔 뭐예요? 실적 개선 기대감이죠. 그래서 지금 이 랩지노믹스가 요걸 인수를 하기 전까지 계속해서 상승 모멘텀이 출현이 될 거고요. 만약에 인수를 하고 나서라도 원래 이런 인수 같은 이슈로 가는 종목들은 인수가 되면은 재료가 소멸성이 좀 강하죠. 근데 얘는 그럴 뿐만이 아니라 요 인수를 통해서 실적 개선 기대감이 계속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인수 끝나도 들고 계세요라는 말을 쓰면 아니에요. 지금 봤을 때 전망은 그러하니 일단 인수까지는 모멘텀이 살아있다. 인수하고 나서 상황을 좀 더 보고 좀 더 보유를 하고 있을지 아니면 이제 수익 실현을 할지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제 이 랩지노믹스가 하나가 끝났고요. 이 랩지노믹스가 사실 그 전에 굉장히 종목의 그 변동성이 좀 컸던 종목이에요. 그래서 지금까지 좀 큰 하락 추세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 계속해서 눌려왔던 이 수급들이 지금 좀 터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HL 사이언스입니다. HL 사이언스가 이 시총이 좀 작아요. HL 사이언스. 시총이 원래 그래서 제가 좀 시총 작은 종목은 잘 접근을 안 하는데 지금 바이오가 워낙 대세니 아예 접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바이오 종목들이 시총 작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시장에서 소외되어 있는 종목들이 많기 때문에 좀 작아서 이 종목은 좀 단기적으로 접근을 해도 괜찮습니다. 이 종목을 제가 왜 또 갖고 왔냐면 중국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지금 이게 바이오 기술 플랫폼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 종목이 지금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 이유가 중국 시장에 이제 이렇게 좀 눈을 돌린다.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할 것이라는 이것 때문에 지금 주가가 강세인데 한미약품하고 지금 협력 중입니다. 한미약품이랑 이제 협력을 하면서 상해파마랑 같이 이제 중국 시장을 공략한다는 것. 지금 중국이 굉장히 뜨거운 감자죠. 중국의 투자가 좀 몰릴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 좀 협력한다 이런 소문이 돌면은 주가가 이렇게 강세가 보인다는 점 그렇게 아시면 되겠고, 자 마지막으로 바이오다인이거든요. 이 종목이 제가 지금 되게 관심이 많아요. 바이오다인이 원래 이 지금 그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이 좀 개정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랑 무슨 상관이야? WHO가 지금 자궁경부암 가이드라인을 바꿔버렸어요. 개정을 하면서 이 추가 검사를 해야 되는 이런 게 생긴 거죠. 이 바이오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독자 개발한 특허가 이미 갖고 있습니다. 이미 갖고 있는데 이 기술에 대해서 기술 이전 계약을 이미 실시를 했어요. 어디랑 했냐? 전 세계 1위 기업인 로슈와 같이 이제 기술 이전 계약을 했습니다. 그것도 20년 독점 계약을 19년도에 했어요. 근데 19년도에 기술 이전 계약을 한 게 왜 지금 강세예요? 요게 이제 내년에 이 장비가 좀 판매가 될 예정인데 출시가 되고 판매가 되면서 로열티 계약까지 맺었습니다. 지금 이 전망으로만 봐도 로열티 규모가 수천억 원이거든요. 이 전망만 맞더라도 이제 실적 개선이 엄청나게 로열티가 엄청나게 받아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서 지금 주가가 강세인데 지금 굉장히 높은 거 아닌가요? 이게 시작일지 어떻게 압니까? 왜냐하면 지금 이 기대감이라는 게 결국에는 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이 모멘텀을 줄 거거든요. 거기다가 제가 아까도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오가 최소 2년은 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갔다고 치더라도 적어도 내년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 로열티의 규모가 조금 더 이제 뭐랄까 좀 구체적으로 된다면 더 큰 이제 시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바이오 안에서 정말 재료가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멘토님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 3가지를 만나보면서 정말 이렇게나 이슈들이 많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짚어볼 수 있었습니다. 먼저 랩지노믹스 한번 살펴봤었죠. 미국 전역을 케어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IMD를 인수를 하면서 클리어랩을 4개나 확보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불붙고 있는 상황이죠. 거기에 또 HL 사이언스는 중국으로 향합니다. 중국으로
한미 약품과의 협력을 통해서 상해 파마를 통해 또 더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마지막으로는 바이오다인까지 만나봤습니다. WHO가 자궁경부암 예방 가이드라인을 개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검사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세계 1위 기업과 기술 이전 계약을 무려 독점으로 체결을 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이런 서로 다른 이슈들로 계속해서 상승 탄력 제대로 가져가는 종목들 멘토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관심이 많은 종목들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던 만큼 여러분도 이 종목을 눈여겨보신다면 좀 수익을 많이 챙겨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듭니다. 하지만 오늘의 설명과 더불어서 내가 추가적인 전략을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요. 이런 분들은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하단에 계속해서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 방송 끝나는 50분에 문이 굳게 닫히는데 이 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 오늘 민푸른 멘토님과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수 있는 전략들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저희는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글로벌 상황이 여러모로 심상치 않기 때문에 하나씩 간략하게 짚어보려고 합니다. 자, 멘토님 전쟁 확산의 우려도 커져가고 미국에서는 항만이 또 파업을 하고 여러 가지로 좀 정서가 좋지 않은 것 같은데 증시에서는 그러면 어느 쪽에 조금 집중을 해보는 게 우리가 이 수익을 챙겨올 수 있을까요? 지금 사실 그 시장 상황이 좋지 않죠. 좋지 않은데 이 매크로 이슈까지 이렇게 터져 버리면서 테마주가 조금 더 활개를 칠 수 있다. 이런 시장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 항만 파업이 지금 요 공급망 우려가 어떤 영향을 미치냐면 우리가 단순히 생각하는 물류가 이제 쌓이면서 이제 이 제품들이 돌지 않게 되겠죠. 거기다 플러스해서 운임까지도 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파업을 하는 노조의 요구가 제가 봤을 땐 개인적으로 조금 과합니다. 왜냐면 그냥 임금 인상이 뿐만이 아니라 이 컨테이너 하는 이 그 항만 전체에 자동화 기계를 일체 넣지 말아라라는 게 요구의 핵심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 기술, 자동화 기술이 지금 개발이 얼마나 많이 되어 있는데 요거를 안 쓰고 사람으로 인건비로만 쓰게 된다? 이건 사실 시대에 역발상하는 이런 요구기 때문에 저는 이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만큼 인상을 많이 요구해야 된다. 그러니까 임금 인상을 많이 할 수밖에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이 파업에 이제 바이든 정부가 우리는 개입하지 않겠다라고 딱 선언을 했기 때문에 좀 더 장기화될 수 있다. 시장한테 맡긴 거죠. 정부가 개입하지 않겠다. 시장 논리로 자본주의로 가라. 요 파업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수익 실현할 수 있는 종목들은 사실 더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경제적으로 좀 이렇게 타격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사실 후에 나오고 일단은 주식시장에서 요 파업이라는 이슈 때문에 가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요거를 이제 우리 좀 이제 천천히 이제 2부에서 이렇게 좀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이 있는데 요것도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다 알고 있을 거예요. 뉴스 속보로 다 봤으니까. 그래서 요건 길게 말씀 안 드릴게요. 지금 러시아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직도 진행 중이고 두 번째로 이란하고 이스라엘이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방금 터진 새로운 뉴스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요걸로 어떤 종목을 봐야 되는지 우리 2부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볼게요.